녹색 괴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헐크, 슈렉? 아마도요. 하지만 우리 은하계의 젊은 초신성은 절대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 은하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렸다면 여기 한번 보세요. 어쨌든 그 초신성은 정말 초록색이고 무서운가요?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시작해보죠. 카시오페이아 자리, 일명 카스-A는 340년 전 천문학자들이 하늘에서 발견한 항성 폭발의 잔재예요. 이 초신성은 카시오페이아 별자리에서 11,000광년 떨어진 곳에 있으며 그 잔해는 약 10광년에 걸쳐 있어요. 최근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가장 큰 광학 망원경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덕분에 이 잔해의 가장 선명한 이미지를 포착하는 데 성공했죠. 이 이미지는 선명한 녹색, 주황색, 분홍색 등 밝은 색상으로 가득해요. 이 이미지를 인쇄하면 이 캔버스처럼 거실에 걸 수 있는 멋진 그림이 될 거예요. 각 색조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적외선의 파장을 나타내요. 이 이미지는 이 불쌍한 별이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천문학자들이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카스-A는 우리 은하에서 한때 폭발했던 거대한 별의 잔해 중 가장 어린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외부의 상단과 왼쪽에서 따뜻한 먼지가 방출되어 빨간색과 주황색으로 보이는 물질 커튼을 볼 수 있죠. 폭발한 별에서 분출된 물질이 주변의 가스 및 먼지와 충돌하는 곳이에요. 이 외피 안에는 덩어리와 매듭을 형성하는 밝은 분홍색 거품 모양의 물질 덩어리가 있어요. 이건 별 자체에서 나온 거예요. 이 물질은 네온, 아르곤, 산소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해요. 천문학자들은 이 지역에서도 먼지 배출을 발견했지만 아직 그 배출원을 찾지 못했어요. 또한 초신성의 중앙 구멍의 오른쪽을 가로지르는 눈에 띄는 녹색 루프가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카스-A의 넓은 영역이 작은 거품처럼 보이는 무언가로 점점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것을 훨씬 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카스-A의 첫 번째 엑스레이는 60년대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초신성의 빛은 아마도 1600년대에 지구에 도달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당시의 초신성에 대한 기록된 관측 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매우 밝은 별처럼 보였을 거고 역사가들은 관측자들이 그것을 알아챘는지 여부에 대해 여전히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별명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우주현상은 보스턴의 펜웨이 공원을 기리기 위해 그린 몬스터라고 불렸어요. 커다란 녹색 좌익수벽도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카스-A가 우리에게 던지는 주요 질문 중 하나는 그 모든 우주먼지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예요. 천문학자들은 초기 단계에 아주 어린 은하조차도 엄청난 양의 먼지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를 진공청소기로 청소해야 할까요? 아니면 문제가 더 복잡할까요? 이 먼지의 출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초신성으로 보여요. 초신성은 기본적으로 먼지의 구성 요소인 엄청난 양의 무거운 원소를 우주 전체에 분출해요. 이제 초신성이 무엇이며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볼까요? 오래된 별은 거대한 질량이 가스를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강력한 중력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구형을 유지해요. 동시에 초신성의 중심은 가스가 중심에 너무 가까이 모이는 걸 방지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생성하죠. 이 모든 것이 균형이 잘 잡힌 아름다운 공 모양을 만들어내요. 하지만 별이 너무 오래되고 우리 태양의 약 4배에서 8배 크기만큼 거대해지면 더 이상 연료가 남지 않아요. 그래서 별의 중심부에서 모든 반응이 멈춰요. 별의 외층은 순식간에 안쪽으로 붕괴하려고 하지만 엄청나게 밀도가 높은 핵에서 튕겨져 나옵니다. 이때 별의 핵을 제외한 모든 것이 밝은 초신성 폭발로 우주 전체로 폭발해요. 아시다시피 우리 태양계 자체는 매우 뜨거운 곳이에요. 예를 들어 지구 핵의 온도는 무려 6000도에 달하는데 이는 태양 표면의 온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태양의 매우 뜨거운 중심은 1500만 도까지 가열돼요. 네, 아주 뜨겁죠. 하지만 우주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러한 온도는 초신성에 비하자면 뜨거움 근처에도 미치지 못해요. 아시다시피 초신성은 거대한 폭발로 끝나는 별의 생애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큰 폭발 중 하나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죠. 따라서 초신성 중심부의 온도는 태양 중심부의 온도보다 무려 6000배나 높아요.
마이크로초 내에 수십억 섭씨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상상하기조차 힘든 수치죠. 그 후 원자들이 무한히 밀집되어 압착된 핵이 반동하고 별이 폭발하여 과열된 충격파를 만들어냅니다.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 망원경의 도움으로 이 천체를 연구함으로써 먼지 성분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를 통해 별, 행성, 위성, 그리고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전문가들은 가스 구성이 다른 지역을 찾아 그곳에서 형성된 먼지의 종류를 살펴볼 수 있어요. 우주에 관심이 있지만 제임스 웹 망원경을 이용할 수 없다면 개인 망원경을 준비해 놀라운 경치를 즐길 수 있어요. 한때 카스 A를 만들었던 초신성과 같은 초신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에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 우리 뼈에 있는 칼슘이나 혈액에 들어있는 철분과 같은 원소를 퍼뜨려 말 그대로 새로운 별과 행성에 씨앗을 뿌려요. 우리는 별의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초신성이 항상 별의 종말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별이 외층을 잃더라도 폭발해서 살아남을 수 있죠. 그러면 블랙홀이 되거나 새로운 종류의 별이 되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외층이 없어도 별의 핵은 계속 붕괴해요. 어느 순간 내부의 압력이 너무 높아져서 전자와 양성자가 사실상 서로 녹아 중성자를 형성해요. 이 미친 융합의 결과는 질량이 중성자의 90%로 구성된 중성자 별이에요. 이보다 더 단단하게 뭉쳐질 순 없다는 뜻이죠. 그런 다음 에너지가 퇴색하는 별을 떠나기 시작해서 중성자별로 변해요. 그리고 이 에너지의 양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모든 별이 방출하는 빛을 합친 것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커요. 에너지는 전자와 비슷하지만 전하가 없고 질량이 매우 작은 아원자 입자인 중성 미자의 형태로 별을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초신성 폭발 동안 별은 태양의 양성자, 전자, 중성자 수보다 거의 10배 더 많은 중성 미자를 방출합니다. 그런 조건에서 정말 무서운 무언가가 탄생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기본적으로 원자의 중심 부분인 괴물 핵에 해당하는 중성자별은 상대적으로 작아요. 과학자들은 중성자별이 얼마나 큰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이러한 천체는 가로 19km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고 추정해요. 비교를 하자면 우리 태양은 거의 139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109개 나란히 놓을 수 있는 크기예요. 하지만 이렇게 적당한 크기라도 중성자별은 태양보다 적어도 1.5배는 무거울 거예요. 중성자별 내부를 티스푼으로 떠낸다면 그 무게는 10억 톤이 넘을 거예요. 매우 밀도가 높기 때문에 다음 목적지는 블랙홀 그 자체입니다. 와,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우주는 제게 끝없는 신비와 영감의 원천이에요. 집에 우주 분위기를 더할까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것 같아요. 감사 인사는 넣어두세요.